네이버가 이제 제일 크고 그 외에도 뭐 라든지 그런 다양한 플랫폼에서 좀 매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판매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신규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큰 회사에서 이 플랫폼에 돈을 막 투자해서 이 플랫폼을 키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지원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 거기에 들어가서 기류에 올라타는 거죠. 택배차 꽉 채우는 게 꿈이었거든요, 사실. 일단 한 달에 100개만 보내보자. 하루에 3개거든요. 진짜 까놓고 하루에 3개도 못 팔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출고 나갈 상품들 포장하고 있습니다. 상품들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주로 뭐 이제 고객들 주문한 것들 이제 배송도 해드리고 있고, 플랫폼에 입고를 해야 되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창고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떤 플랫폼에 주로 판매하고 계세요?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도 나가고 있고, 크림이나 포이즌 이런 리셀 플랫폼도 있고, 뭐 쿠팡이나 혹은 뭐 4910, 에이블리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판매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일단은 이 온라인이라는 세계는 절대적인 건 없거든요. 오늘 이 플랫폼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내일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쿠팡같이 개인정보법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불매의 운동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예전 같은 경우는 뭐 티맵프 이런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처럼 플랫폼이라는 거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좀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그거 같아요. 신규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이게 어쨌든 큰 회사에서 이 플랫폼에 돈을 막 투자해서 이 플랫폼을 키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지원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 소기업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기류에 올라타는 거죠. 얘네들이 막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이 플랫폼 키우려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저희도 한번 가서 팔아볼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거기서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원래 매일 하던 데서만 팔려고 하지 다른 데 잘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먼저 한번 팔아보는 거야.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래서 저는 좀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일단 시도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면 네. 오히려 새로운 플랫폼에서 도전하는 것도 좋겠네요. 새로운 플랫폼이 무조건 잘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여기서 시작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경쟁자가 적은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보이는 거고, 그걸 발판으로 다른 플랫폼에도 도전을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그럼 어떤 상품을 주로 판매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브랜드 제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죠. 뭐 나이키나 뉴발란스, 아디다스 이런 제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많이 판매하는 모자인데, 사실 요즘 러닝 많이 하잖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보통 3만 원 이 정도에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얼마 정도에 팔릴까요? 어, 만원 하나요? 만 원이요? 그죠? 한 만 원이면 살 것 같죠? 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나는 브랜드 제품 파니까 브랜드만 팔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다 명품만 입는 거 아니잖아요. 막 가끔 가다 보면 시상식에 무슨 유명한 연예인이 자라 드레스 입고 왔는데 뭐 5만 원짜리인데 엄청 예뻐 보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코디하고 매칭을 하냐에 따라서 몇만 원짜리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차림 보이는 것처럼, 이 제품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도매국이라는 사이트에서 소싱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막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그 활용도나 그 사람 고객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 충분한 가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 상품 같은 경우는 2,500원에 물건을 매입을 하거든요. 2,500원이요? 네, 2,500원. 근데 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9,900원에 팔아요. 왜 그렇게 팔 수 있냐면은, 런닝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 제품을 단독으로 팔진 않아요. 런닝 하는 상품에다가 끼워서 팔아요. 런닝 하시는 분들은 보통 모자가 한 개가 아니거든요. 근데 런닝 하다 보면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럼 모자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같이 추우니까 뭐 이렇게 땀이 많이 나진 않겠지만, 여름에는 모자가 2개, 3개가 필요해요. 그날 빨아서 그 다음날 못 쓰니까. 오히려 2개, 3개가 필요하니까, 나이키로 막 모자가 3개씩 있으려면 10만 원 넘어가잖아요. 뭐 이거보다 더 비싼 온러닝 모자 이런 것들은 하나에 10만 원 하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런 모자 만 원짜리 3개, 4개 있는 게 오히려 더 편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발은 20만 원, 30만 원짜리 사지만 이런 만 원짜리 모자가 더 유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고객들이 실제로 뭐가 필요한지를 판단을 하면은 2,500원짜리도 만 원에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땀도 배출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로고는 없긴 하지만, 이게 메쉬 소재로 돼 있어서 성능은 괜찮습니다. 고객들 반응도 나쁘진 않습니다. 직접 써보셨나요, 혹시? 저는 러닝을 잘 안 해서.
연기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대표님, 그럼 물건 택배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요? 제가 이게 11월 택배 세금 계산서인데요. 제가 한 560만 원이 찍혔네요. 11월 기준 560만 원. 그러니까 보통 택배 단가가 한 2,000원 정도 되니까 3,000건이 조금 안 되고 한 2,700, 800건? 평균적으로는 저희가 한 2,500건에서 3,000건? 이 정도 매달 출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3,000건이요? 네, 그러니까 뭐 영업일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한 100건 정도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밖에 박스가 엄청 쌓여 있더라고요. 그쵸. 뭐 매일매일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박스는 항상 그렇게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요즘 매출은 어디서 제일 잘 나오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제일 높은 비중은 스마트 스토어인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날짜를 지난달 기준으로 한번 12월 기준으로 설정을 해보면은 3억 4천 이 정도 나왔네요. 지난달. 또 보여드리면 11월도 비슷하게 3억. 한 달에 한 3억 정도. 이건 뭐 아무래도 성수기다 보니까 이 정도 나오는 것 같고, 평상시에는 비수기에는 1억대,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이버가 이제 제일 크고, 그 외에도 뭐 11번가라든지 아니면 토스 쇼핑, 뭐 크림, 포이즌,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서 좀 매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네이버에서만 한 달에 3억 이상씩 나오시던데 네. 굳이 다른 플랫폼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네이버가 뭐 정산도 빠르고 기반이 다져져 있다고 하면은 제일 좋긴 해요. 저 같은 이제 오래된 셀러들한테는 제일 좀 안정적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동안 지난 6년간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사실 뭐 TMF 사태도 있었고, 쿠팡이 뭐 요즘 같은 개인정보법 이런 문제도 있고, 뭐 소명 문제라든지 정상 관련된 문제들, 플랫폼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더라고요. 뭐 로직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영원한 플랫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잘 나가던 플랫폼이 지금도 잘 나가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은 경우도 있고, 지금 잘 나가지만 또 다음 달에 내년에 이상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에 몰빵을 하면은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만 해가지고는 위험할 수도 있겠다. 혹은 여기 뭔가 새로운 플랫폼이 생겼대. 그리고 막 입점 제한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판매를 하지? 신규 진입자들이 별로 안 들어왔네? 내가 여기서 팔아볼만 하겠다? 하면 일단 입점을 해보는 거죠. 저는 뭐 Q10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도 해봤고, 바이마도 있고, 쇼피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일단은 다 시도는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저랑 결이 맞는,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잘 팔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면은 그때는 좀 더 자원을 더 투입을 하는 거죠. 한 번에 막 그 플랫폼에서 잘할 수도 없고, 요즘 잘 된대, 블루오션이 돼 하고 막 쫓아서 우르르 몰려가면은 그때 이미 늦더라고. 그거보다는 남들이 아직 거긴 별로예요, 혹은 뭐 그게 뭐예요 할 때 들어가야 진짜 블루오션이고. 근데 블루오션은 두 가지거든요. 진짜 잘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폭망인데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거는 결국 내가 시도를 해보고 도전을 해봐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일단 시도를 해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메인 플랫폼은 있긴 있어야 된다. 이게 제가 지난 6년간 이 온라인 시장에서 살아남은 방법이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혹시 이건 뭐예요? 이거요. 백화점에서 VIP들한테 주는 거예요. 주차 스티커요. 이거 있으면 이제 VIP 발레 파킹 가능하고 이러는 거. 바로 주차장 가자마자 주차할 수 있는. 네, 맞아요. 발레 파킹도 있고 따로 별도 레인으로 들어가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갤러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런 데도 VIP로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얼마 정도 사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 1억 좀 넘게 사면은 VIP가 되는데, 백화점에서 모든 걸 사야 된다, 혹은 백화점을 엄청 많이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백화점당 제가 보통 1억 조금 넘게, 한 1억 2천에서 5천 정도 매입을 하는데, 많이 해봐야 한 2, 3억이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1년 규모로 봤을 때는, 매입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는 한 10%에서 진짜 많아 20%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한 이 정도만 해도 VIP 될 수 있고, 백화점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혹시 주차 말고도 다른 혜택이 있나요? 뭐 혜택이라고 하면은 그 좋은 호텔들, 5성급 호텔들 이런 숙박권들이 몇 장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은 아니면 뭐 이런 스파, 마사지 이런 것들 이용권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의 복지 혜택 이런 걸로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브랜드
제품을 파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브랜드 제품 그냥 잘 팔리잖아요. 사실 제가 중국 제품도 팔아보고 중국에서 뭐 구매대행 해가지고 진짜 이름 모를 상품 어떻게 보면 거의 쓰레기 같은 수준의 제품도 팔았거든요. 여기도 보면 아마 이 자전거 중에 제가 팔다가 못 판 자전거도 있어요, 사실. 이게 자전거를 팔았는데 전기 자전거를 팔았는데 자전거가 앞으로 잘 나가질 않아요. 조종이 안 돼요. 그냥 무거운 고철 덩어리야. 아, 이런 거 팔다 보니까 매주 한 주에 하나 정도는 반품이 들어왔거든, 전기 자전거가. 야, 이런 거 어떻게, 이거 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 좀 더 퀄리티 있는 제품, 브랜드 제품을 파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처음이었고, 그렇게 하면서 브랜드 제품을 팔아봤는데, 와, 진짜 잘 팔리는 거야. 야, 진짜 내가 쓰레기도 팔아봤는데 이걸 못 팔겠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짜 잘 팔리고 브랜드 제품을 그 뒤로부터 쭉 팔아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확실히 중국 제품들보다는 팔기 쉽구나. 물론 마진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브랜드 제품을 파는 게 훨씬 쉽다. 솔직히 브랜드 제품도 못 팔면은 온라인 판매하는 데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해보셨다고 하면은 브랜드 제품 한번 팔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큼 쉬운 게 없으니까. 나이키 내가 뭐 광고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고 뉴발란스 알고 있고 러닝 하면은 러닝화 브랜드 제품 찾고 있지 우리가 뭐 시장에 있는 러닝화 찾는 거 아니니까. 중국 제품 마냥 우리가 뭐 러닝 관련된 무릎 보호대를 해야 한다, 이게 기능이 어떻고 저쩌고 막 설명 엄청 해야 되잖아요. 광고도 해야 되고 이런 거 할 힘 쏟을 시간에 그냥 브랜드 제품 잘 팔리는 게 뭐지? 그거 올려놓고 파는 게 훨씬 쉽다. 그게 끝이니까. 이제 셀러를 시작하고 싶으신 네. 초보 셀러들에게 좀 조언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온라인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전이랑 비교해서 진짜 완전 쉽냐 하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다른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 부동산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뭐 프랜차이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랑 비교하면은 그래도 훨씬 쉽다. 그러니까 여전히 도전해 볼 만하다.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막 유행하는 뭐 유튜브나 AI를 활용한 뭐 이런 현혹되는 말들에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이것도 본질은 내가 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거든요. 막 쉽게 되지는 않아요. 내가 브랜드 제품을 공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어떻게든 잘 팔아봐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이것저것 시도를 하다 보면 길이 보이거든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해보시면 2026년에도 여전히 온라인에서 돈을 벌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품 업로드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한 개라도 택배를 쌓고 편의점으로 택배를 보내봐야 돼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해보면은 이게 해볼만 하네? 이게 재밌네? 이거를 느껴보셔야지 내가 더 해야겠다. 힘들어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뇌피셜로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냥 고민만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상품을 올려보고 안 팔리면은 더 올려보고 그래도 안 팔리면 더 올려보고 그러다가 팔리면은 택배 하나 보내보고 잘 팔리면은 아울렛도 가보고 온라인에서 소싱 해보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한 스텝 한 스텝 가다 보면은 점점점 더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택배차 꽉 채우는 게 꿈이었거든요, 사실. 처음에 어떤 생각이었냐면, 일단 한 달에 100개만 보내보자. 100개면은 하루에 3개거든요. 하루 30일로 치면은 3개니까, 야, 내가 진짜 까놓고 하루에 3개도 못 팔겠어?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루에 1개 팔리고 3개 팔리고 5개, 10개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지금 하루에 한 100개 정도씩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 갖기보다는 진짜 내가 하루에 3개 정도 보내서 한 달에 100개 정도 보내보자. 그때 제가 이제 택배 기사님한테 실제로는 100건이 되지도 않았는데 뻥카를 날렸어요. 기사님한테. 저 한 달에 한 100개 정도는 택배 보낼 수 있는데 저랑 택배 계약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100건이 목표였는데 지금은 하루에 100개가 나가는 것처럼 현실 가능한 목표를 하루 단위로 쪼개다 보면은 어느새 점점점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